그 척추 통증하면은 과가 여러 과 있습니다. 정형외과, 신경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도 있죠. 일반 우리가 일반에도 보고 있고 간혹 내과나 다른 과에서 가끔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척추 질환이 원래는 정형외과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산되면서 여러 과들이 다 이제 흡수가 됐고, 이 고통이 좀 병원마다 답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교과서가 다 다르죠. 이때까지 배웠던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의견을 주는데 환자분이 헷갈립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갔더니 수술하면 마비 와서 죽는다더라. 수술해야 될 케이스는 수술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이 바뀌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찾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일단 병원입니다. 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급선무. 내가 어떤 병인지 모르고, 내가 임의로 생각해가지고, 관절인 것 같다. 하지정맥류 같다. 이래가지고, 그 병원 가서 수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 병이 어떤 건지, 홈페이지나 온라인 등에서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게 척추 질환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한번 의심해보고, 그에서 협진 가능한 병원을 이제 찾아가는 게 1번이겠죠. 일단 병원이 너무 많죠. 척추, 아까 말했던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한방도 있네요. 신경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헷갈리죠. 한방병원 갔더니 침만 맞으면 된다, 추나해야 된다, 약은 필요 없다, 한약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물론 그거에서 좋아진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해야 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치료법이 병원마다 다르니까 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사람 말만 듣고 치료 결정하기보다는 본인 상태를 일단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이제 MRI죠. 엑스레이도 조금 확실하게 찍어보고, 그리고 MRI 찍어봐서 원인을 제대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한 번 더 여러 군데, 예를 들어 그 병원 했는데, 이거에 대한 치료를 어떤 걸 권유해줬는데, 자기가 할 때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서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 통해서 의견을 받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과거에 아까 일본 같은 경우도 정형외과가 좀 메인이긴 한데, 언제부터는 저희 나라는 이제 신경외과, 재활외과 한방이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넓어졌으나, 하지만 이제 치료 방법이 너무 다르니까 조금 혼돈될 수 있으니까 검사를 제대로 받은 다음에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엑스레이 찍고 MR이나 근전도 해보는데, 엑스레이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경증인 환자 같은 경우는 굳이 MR까지 찍을 필요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마비가 있고 하게 되면 당연히 MRI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바로 수술하는 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이제 협착증도 한 6주 이상 보존 치료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파행이 없으면 잘 하지 않고, 디스크도 통증으로 해서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지만 주사나 시술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 수술 같은 경우 이제 암이다 이런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거 첫 번째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플러스 그거 아니고 이제 이득보다는 손해가 훨씬 많을 경우는 수술보다는 다른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디스크 같은 경우는 환자의 한 80% 정도는 치료하지 않아도 한 2, 3주, 길게 한 달, 2달 안에 호전이 되는데, 무조건 바로 수술하자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5%에서 20% 정도는 대부분 아무 치료 없이도 호전될 수 있고 하니까, 반드시 정확한 진단 이후에 수술적인 치료 해야 되는지를 좀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많죠. 전문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는데, 의원을 빼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 과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긴 한데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월요일 나와서 척추 봤다가 다음날 관절로 넘어가고, 신경과 일주일 뒤에 오고, 진단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와서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정확한 진단을 좀 빨리 받을 수 있기에는 전문병원 자체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 위중한 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합병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찾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의사, 척추 질환 명의 어디서 찾을까? 일단은 그 의사가 통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하게 문제를 하고 얘기하는지, 환자가 어떻게 불편한 걸 들었는지, 무분별하게 바로 MRI 찍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태 보고 필요성이 왜 MRI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검사 필요한지에 대한 그 설득력 있는 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땐 필요할 것 같고요. 공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술만 권유, 이거 수술하면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가끔, 물론 심장 아니면 이제 암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기 맞는데, 척추 질환으로 죽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뭐 안전병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환자하고 그 MR 상태를 보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고집하는 의사,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진료 보러 갔어요. 이 협착증이 심한데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그냥 약만 먹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든지, 이건 수술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건 수술하면 큰일 납니다. 주사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오류가 너무 생기기 쉽거든요. 환자마다 그 스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시술을 해보거나 아니면 내시경술을 하거나 뭐 안 되면 크게 열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하는 게 필요한데, 한 가지 그만 고집한다는 표현보다 그게 정답인 것을 얘기하신다면은 조금 다른 병원을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법 결정. 이게 과거에 이제 이 의사가 수술 얼만큼 했는지 정확하게 데이터 알아볼 수 없으나 뭐 노출된 게 있죠.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쨌건 최근에 뭐 내시경 수술 그리고 MIS 최소심 수술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분이 얼만큼 뭐 논문이라든지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각 수술법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현미경 수술이 좋은 경우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경추 수술할 경우나 뭐 큰 수술할 뒤로 이제 목을 크게 열 경우는 현미경이 필요하긴 한데,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내시경 도움이 충분히 같은 결과, 좀 더 나은 결과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수술법 결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